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침대 위이든 소파 위이든 아니면 하루의 끝을 달리는 차 안이든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편하게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오늘 밤 이 목소리는 당신 곁에 조용히 앉아 있겠습니다. 1980년 미국 텍사스의 한 평범한 여성이 명상 중에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더 힉스. 그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녀의 입을 통해 말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들은 그녀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주가 한 인간을 통해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존재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명의 인물이 아닙니다. 에스더 힉스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원 에너지와 연결된 의식들의 집합체. 쉽게 말하면 우리 모두가 태어나기 전에 연결되어 있던 그 거대한 우주의 지혜입니다. 아브라함은 에스더를 통해 수십 년간 세상에 메시지를 전했고 그 가르침은 Ask and It is Given이라는 책으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오늘 밤 그 책의 핵심이 당신 곁으로 옵니다. 오늘 밤 이 강연의 핵심을 딱 한 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은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감정은 우주와 나 사이의 진동 신호입니다. 우리는 평생 감정을 좋다 나쁘다로 나눠왔습니다. 기쁨은 좋은 것, 분노는 나쁜 것, 슬픔은 약한 것, 무감각은 강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감정은 옳고 그름이 없다고. 감정은 다만 지금 당신이 우주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신호일 뿐이라고.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을 생각해 보세요. 내비게이션은 당신이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경고음을 냅니다. 그 경고음을 듣고 나는 왜 이렇게 운전을 못하나 자책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경로를 수정합니다. 아브라함의 가르침에서 감정은 정확히 이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불안함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지금 근원 에너지로부터 조금 멀어졌다는 신호입니다. 기쁨이 느껴진다면 당신은 지금 우주와 가장 가까운 주파수에 있는 것입니다. 감정은 당신의 GPS입니다. 오늘 밤 그 GPS를 읽는 법을 배웁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이 경험하는 감정들을 하나의 척도 위에 배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 안내 척도입니다. 맨 위에는 기쁨, 사랑, 감사, 자유가 있습니다. 맨 아래에는 두려움, 절망, 무력감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22개의 감정이 계단처럼 놓여 있습니다. 분노, 걱정, 의심, 희망, 낙관, 열정. 이 계단은 위아래로 움직이는 진동의 지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계단에 있든 그것이 틀린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오늘 밤 이 강연을 통해 당신은 두 가지를 가져가게 됩니다. 첫째, 자신의 감정을 GPS처럼 읽는 법. 지금 내가 어느 감정의 계단에 있는지 판단 없이 그냥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둘째, 단 한 칸만 올라가는 연습. 절망에서 기쁨으로 단번에 뛰어오를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에서 분노로, 분노에서 걱정으로, 걱정에서 희망으로 한 칸씩이면 충분합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이 진동의 언어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내면이 조금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은 우주가 당신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기쁠 때 당신은 우주와 같은 주파수로 진동하고 있습니다. 무겁고 두려울 때 우주는 당신에게 방향을 조금 틀어보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감정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감정은 우주와 나 사이에 살아있는 언어입니다. 오늘 밤 그 언어를 처음으로 배우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의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딱 한 번만 천천히 숨을 쉬어보세요. 들이쉬고 내쉬고 그 숨결 하나가 이미 당신을 한 칸 위로 올려놓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이 곧 당신이 창조하는 것이다. 오늘 밤 우리는 그 창조의 언어를 함께 배웁니다. 천천히 한 칸씩.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감정 안에 있습니까? 기쁨인가요? 아니면 막연한 불안 혹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무거움인가요? 어떤 감정이든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감정이 사실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들여다볼 것입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에이브러햄 힉스는 책 Ask and It is Given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감정을 22단계로 정리한 지도를 제시합니다. 이것을 감정지도 척도, 영어로는 Emotional Guidance Scale이라고 부릅니다. 1단계는 기쁨, 사랑, 자유, 감사입니다.
그리고 22단계는 두려움, 절망, 무력감입니다. 이 22개의 계단은 단순한 목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 상태를 보여주는 진동의 지도입니다. 처음 이 목록을 펼친 사람들은 대부분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가락으로 목록을 짚어내려갑니다. 기쁨, 열정, 희망, 만족, 지루함, 비관, 좌절, 압도감, 실망, 의심, 걱정, 분노, 두려움.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 지금 여기 있구나. 그것이 바로 이 척도의 첫 번째 선물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름으로 알게 되는 것. 이름 붙이는 것만으로도 무언가가 달라집니다. 에이브러햄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은 서로 다른 진동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감정은 당신의 진동 주파수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처럼 당신의 감정은 지금 당신이 어느 채널에 맞춰져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기쁨과 사랑이라는 채널은 근원 에너지와 완전히 일치된 주파수입니다. 두려움과 절망이라는 채널은 그 근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주파수입니다. 에이브러햄 힉스는 우리 각자의 내면에 내면 존재, 즉 이너 비잉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내면 존재는 항상 근원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생각과 내면 존재 사이의 거리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기분이 좋을수록 우리는 내면 존재에 가까이 있습니다. 기분이 무겁고 어두울수록 우리는 내면 존재로부터 멀어진 상태입니다. 감정은 그 거리를 측정하는 나침반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에이브러햄은 감정에 좋다 또는 나쁘다는 판단을 붙이지 않습니다. 두려움도, 분노도, 절망도 그것은 잘못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지금 당신이 내면 존재로부터 얼마나 멀리 있는지를 보여주는 순수한 지표일 뿐입니다. 나침반이 남쪽을 가리킨다고 해서 나침반이 잘못된 것이 아니듯 두려움을 느낀다고 해서 당신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은 단지 지금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배웠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안 된다. 화를 내면 안 된다. 두려워하면 약한 것이다. 슬퍼하면 남에게 짐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억누르고 감추고 없는 척합니다. 그런데 에이브러햄은 이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든다고 말합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그 진동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잠재의식 속에 더 깊이 자리를 잡습니다. 느끼지 않은 척한 감정은 느끼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작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에이브러햄은 말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감정을 정확하게 읽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지금 내가 걱정 안에 있는지, 분노 안에 있는지, 아니면 절망 안에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어두운 방에서 출구를 찾으려면 먼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감정 척도는 그 손전등입니다. 지금 내 위치를 밝혀주는 도구입니다. 위치를 알아야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척도의 양끝을 잠시 느껴보겠습니다. 1단계, 기쁨, 사랑, 자유, 감사. 이것은 당신의 내면 존재와 완전히 일치한 상태입니다. 근원 에너지가 당신을 통해 자유롭게 흐르는 상태입니다. 이때 당신은 자신이 자유롭고 강하고 사랑받고 있으며 모든 것이 괜찮다는 것을 압니다. 반대로 22단계, 두려움, 슬픔, 절망, 무력감. 이것은 내면 존재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상태입니다. 근원 에너지와의 연결이 가장 좁아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도 연결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멀어진 것입니다.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비게이션은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이 원하는 목적지가 아니더라도 내비게이션은 현재 위치를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단지 현재 위치는 여기입니다 라고 말할 뿐입니다. 감정도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걱정을 느낀다면 그것은 내 현재 진동의 위치가 척도의 14번째 지점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억누르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호는 신호일 뿐입니다. 지금 이 문장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느끼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 위치를 알려주는 신호다. 다시 한번. 내가 지금 느끼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 위치를 알려주는 신호다. 이 문장은 단순해 보이지만 잠재의식에 깊이 심기면 감정을 대하는 방식 전체를 바꿉니다. 감정을 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안내자로 보기 시작합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이 문장을 듣고 있습니다. 감정지도 척도는 당신에게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기쁨으로 뛰어오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한 걸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지도는 길을 걸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도가 없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척도가 바로 그 지도입니다. 오늘 밤 당신은 이 지도를 손에 쥐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는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는 것입니다. 기쁨인지 걱정인지 지루함인지 아니면 막연한 무거움인지 판단하지 말고 고치려 하지 말고 단지 이름만 붙여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십시오. 이것은 내 위치를 알려주는 신호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밤의 실천은 그것 하나입니다. 에이브러햄 힉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은 당신이 근원 에너지와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기분이 좋을수록 당신은 원하는 것들을 더 많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이 말을 가슴에 담고 잠드십시오. 당신의 감정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항상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숨을 천천히 내쉬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잠재의식은 오늘 들은 모든 것을 조용히 흡수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나침반이었다. 그 나침반은 항상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밤 그것을 처음으로 제대로 바라봤습니다. 편안히 잠드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편안한 곳에 누워 있습니다. 눈을 감아도 좋고 그냥 시선을 부드럽게 내려놓아도 좋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아주 오래된 감정 하나를 조용히 꺼내 들여다볼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인의 가슴 깊은 곳에 수백 년 동안 고여있던 감정, 바로 한입니다. 한은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사전은 한을 몹시 원망스럽고 억울하거나 안타깝고 슬퍼 응어리진 마음이라고 정의합니다. 억울함, 원망, 체념, 그리고 무기력함이 한 덩어리로 뭉쳐 가슴속 깊이 가라앉은 것, 그것이 한입니다. 오랫동안 표현되지 못한 채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감정입니다. 에이브러햄 힉스의 감정 척도는 22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은 기쁨과 사랑, 가장 낮은 곳은 두려움, 슬픔, 절망, 그리고 무기력입니다. 한을 이 척도 위에 올려놓는다면 그것은 22단계, 바로 그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가깝습니다. 오랜 세월 억눌리고 표현되지 못하고 그냥 안으로만 삭혀진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한은 개인의 나약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부당한 차별을 받을 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내던져졌을 때, 억울함을 말할 수 없는 구조 속에 오래 갇혀 있을 때 사람의 마음은 서서히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한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그러나 비슷한 무게로 짊어져 온 감정입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화병, 한국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감정의 병입니다. 분노가 제대로 해소되지 못하고 억압되어 가슴속에 울화로 쌓일 때 그 불꽃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안에서 타오릅니다. 가슴 답답함, 열감, 불면, 무기력. 화병은 분노를 억누른 대가로 몸이 치르는 비용입니다. 분노가 무기력과 우울로 떨어지는 그 메커니즘. 에이브러햄 힉스는 이것을 척도 위에서 정확히 설명합니다. 에이브러햄 힉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과 무기력에서 분노로 이동하는 것은 후퇴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전입니다. 왜냐하면 분노에는 무기력이 없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에너지입니다. 힘입니다.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무기력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분노는 적어도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화병의 첫 번째 치유는 억압된 분노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에이브러햄 힉스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바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솔직하게 보는 것입니다. 감정을 고치려 하기 전에 먼저 그 감정이 거기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분노를 덮으려 하지 말고 먼저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이십시오. 이 한 문장을 속으로 천천히 말해 보십시오. 나는 그때 정말 화가 났었어. 화를 낼 만한 상황이었어. 이 문장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에너지가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 순간입니다. 에이브러햄 힉스는 말합니다. 억압된 감정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그 순간 진동수가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아주 조금이지만 분명히 위로 향합니다. 에이브러햄 힉스는 아주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절망에서 기쁨으로 한 번에 뛰어오르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진짜 치유가 아닙니다. 무기력한 상태에서 갑자기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를 외치는 것은 내면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잠재의식은 거짓말을 알아챕니다. 진짜 치유는 한 칸씩, 딱 한 칸씩 올라가는 것입니다. 무기력에서 비난으로, 비난에서 분노로.
그 작은 이동 하나하나가 진짜 진전입니다. 척도 위에서 하늘자리 22단계 절망과 무기력에서 출발합니다. 다음 칸은 15단계 비난입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상황이 잘못된 거야. 이 생각이 비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칸은 17단계 분노입니다. 나는 그 일에 화가 났어. 당연히 화가 날 수 있어. 이 두 칸의 이동이 한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실제 걸음입니다. 아직 기쁨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한 칸이면 충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화내면 안 돼. 분노는 나쁜 감정이야. 그러나 에이브러햄 힉스는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분노는 무기력보다 훨씬 건강하고 강력한 신호입니다. 분노는 당신 안의 내면 존재, 소스 에너지가 이것은 당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보내는 강렬한 메시지입니다. 분노를 느낀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화병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눌렀습니다. 오래, 아주 오래. 그렇게 눌린 분노는 무기력과 우울로 변해 척도의 아래로 내려갑니다. 치유는 그 반대 방향입니다.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인식하는 것. 나는 그때 화가 났었어 라고 인정하는 것. 그 인식이 에너지를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에이브러햄 힉스의 실습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을 이름 붙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나은 느낌을 주는 생각 하나를 찾습니다. 완전한 행복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주 작은 안도감, 아주 조금의 가벼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작은 이동을 알아채고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아까보다 조금 나아졌어. 그 한 문장이 척도를 한 칸 올립니다. 오늘 밤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느꼈던 그 감정들, 억울함, 분함, 화, 그 모든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내면 존재가 보낸 신호였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감정들을 억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조용히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오늘 밤의 실천은 딱 하나입니다. 잠들기 전 눈을 감고 이 문장을 속으로 한 번만 말해보십시오. 나는 그때 정말 화가 났었어. 화를 낼 만한 상황이었어. 그리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한 문장이 오늘 밤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서 조용히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에이브러햄 힉스는 말합니다. 절망에서 분노로 이동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척도 위에서 분명히 위를 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화병은 당신의 나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오랫동안 갈 곳을 찾지 못했던 에너지였습니다. 이제 한 칸씩 천천히 올라가면 됩니다. 오늘 챕터를 이 두 문장으로 마칩니다. 에이브러햄 힉스의 말입니다. 당신은 절망에서 기쁨으로 한 번에 뛰어오를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칸으로 이동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말도 함께 분노는 무기력보다 강합니다. 분노는 아직 당신 안에 불꽃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편안히 쉬십시오. 잠재의식은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감정을 안고 있나요? 무거운 하루를 마치고 이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무언가를 원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피보팅이라는 아주 조용하고 강력한 전환의 기술을 함께 배웁니다. 단 한 칸만 올라가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피보팅이란 원하지 않는 것을 향하던 생각의 방향을 원하는 것 쪽으로 조용히 돌리는 실천법입니다. 에이브러햄 힉스는 말합니다.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게 되는 순간 원하는 것 역시 동시에 명확해진다고. 고통은 방향을 잃은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갈망하는지를 가리키는 화살표입니다. 피보팅은 그 화살표를 따라 한 걸음 돌아서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오늘 직장에서 무시당한 느낌을 받았다면 그 감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은 당신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 겁니다. 나는 존중받기를 원한다고. 원하지 않는 것을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 원하는 것의 씨앗이 심어지는 순간입니다. 에이브러햄 힉스의 가르침에서 피보팅은 이 원리 위에 서 있습니다. 불편함을 억누르지 않고 그 불편함이 가리키는 방향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피보팅의 첫 번째 단계는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을 감정 척도 위에서 찾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마세요. 지금 이 감정이 어디쯤 있는지를 그저 바라보는 겁니다. 무기력한가요? 좌절스러운가요? 아니면 막연한 불안이 깔려 있나요?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감정은 조금 느슨해집니다. 척도 위에서 내 위치를 아는 것, 그것이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첫 단계를 천천히 따라오세요. 두 번째 단계는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나는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자주 스스로에게 묻지 않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무시당한 느낌이 들었다면 그 반대편에는 존중과 이해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외로웠다면 진정한 연결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억눌렸다면 자유와 표현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 것은 언제나 원하는 것의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조용히 들여다보세요. 세 번째 단계는 그 원하는 것을 미래가 아닌 현재형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나는 언젠가 존중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존중과 이해를 원하며 그것은 이미 내 안의 씨앗으로 존재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몸에서 그 감각을 찾아보세요. 가슴이 조금 열리는 느낌, 어깨가 살짝 내려앉는 느낌. 그 작은 신체 감각이 바로 진동이 한 칸 올라가는 순간입니다. 생각이 아니라 느낌으로 도달해야 합니다. 그것이 피보팅의 완성입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함께 걸어봅시다. 오늘 회의에서 당신의 의견이 묵살당했습니다. 가슴 안에 무기력과 수치심이 뒤섞인 감정이 올라옵니다. 이것이 척도 위의 현재 위치입니다. 이제 묻습니다. 나는 진정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내 생각이 들려지기를 원한다. 나는 이 공간에서 존재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선택합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조용히 앉아 오늘 나의 의견을 노트에 한 줄 적어보는 것. 그 행동이 자기 존중의 첫 신호입니다. 척도가 한 칸 올라가는 순간입니다. 이쯤에서 가장 흔한 오해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보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말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억지로 끌어올린 긍정은 진동을 높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 감정을 억누르는 행위가 되어 내면의 진동과 겉으로 내뱉는 말 사이의 간극을 더 크게 만들 뿐입니다. 에이브러햄 힉스는 이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절망에서 곧바로 기쁨으로 뛰어오르려 하지 마세요. 척도 위에 바로 다음 감정을 진짜로 느끼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절망에서 기쁨으로 한 번에 오르려 하지 마세요. 절망에서 분노로, 분노에서 좌절로, 좌절에서 실망으로. 이 한 칸 한 칸의 이동이 실제로 진동을 바꿉니다. 분노가 절망보다 높은 에너지라는 것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노 안에는 아직 에너지가 살아 있습니다. 무기력 안에는 그 에너지조차 꺼져 있습니다. 한 칸의 이동이 쌓이면 어느 날 당신은 자신이 전혀 다른 감정의 층에 서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밤 한 칸이면 충분합니다. 잠들기 전 피보팅을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하루 중 가장 강하게 느꼈던 감정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 감정을 척도 위에서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보다 딱 한 단계 위에 있는 감정이 무엇인지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가장 강하게 느낀 감정이 좌절이었다면 그 위단계인 실망을 떠올려 보세요. 실망은 좌절보다 조금 더 열려있는 감정입니다. 그 감정을 몸에서 느끼며 눈을 감으세요.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마지막 감정의 진동이 밤새 당신 안에서 일합니다. 수면은 의식이 쉬는 시간이지만 잠재의식은 멈추지 않습니다. 잠들기 직전 당신이 품은 감정의 진동은 수면 중에도 계속 방사됩니다. 에이브러햄 힉스는 말합니다. 잠드는 순간이 하루 중 가장 강력한 진동 설정의 시간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행복한 척하며 잠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의 감정보다 딱 한 칸 위의 감정을 조용히 느끼며 눈을 감는 것. 그 작은 선택이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뜨는 진동의 출발점이 됩니다. 피보팅은 단순한 긍정 기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근원 에너지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감지하고 한 걸음씩 그 방향으로 되돌아오는 여정입니다. 에이브러햄 힉스는 우리가 느끼는 모든 부정적 감정을 근원과의 단절 신호로 봅니다. 그리고 피보팅은 그 단절을 인정하고 다시 연결을 향해 조용히 방향을 트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한 칸만 돌아서면 됩니다. 오늘 밤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눈을 감기 전 오늘 가장 강하게 느꼈던 감정을 마음속으로 이름 붙여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물어보세요. 이 감정이 가리키는 방향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답을 찾았다면 그 답을 현재형으로 가슴에 한번 얹어보세요.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단 10초면 됩니다. 그 10초가 오늘 밤 당신의 진동을 한 칸 올립니다. 그리고 그 한 칸이 내일의 당신을 조금 다른 곳에서 깨어나게 합니다. 오늘 밤 두 문장을 가슴에 담고 잠드세요. 에이브러햄 힉스는 말합니다. 원하지 않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되는 순간 원하는
원하는 것도 명확해진다. 그리고 이 말도 함께 당신은 지금 있는 곳에서 원하는 곳으로 단번에 뛰어오를 필요가 없다. 다음 감정 하나면 충분하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밤도 당신의 내면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편안히 잠드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잠들기 직전 이 짧은 시간이 내일의 당신을 조용히 만들어 갑니다. 오늘 밤은 크게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한 칸만 올라가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강연을 통해 감정이 나침반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감정은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GPS입니다. 길을 잃었을 때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라고 말하듯 무거운 감정은 지금 당신은 본래의 자신에서 조금 멀어져 있습니다 라고 속삭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듣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보팅을 배웠습니다. 절망에서 단번에 기쁨으로 뛰어오르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감정의 척도에서 단 한 칸만 위로 이동하면 됩니다. 분노에서 좌절로, 좌절에서 실망으로, 그리고 실망에서 체념으로. 이 작은 이동 하나하나가 쌓여 결국 당신을 희망의 자리로 데려다 줍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밤 한 칸이면 충분합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눈이 감기고 의식이 흐릿해지는 바로 그 경계에서 당신의 내면은 오히려 더 크게 열립니다. 아브라함 힉스는 말합니다. 잠들기 직전에 품은 생각과 감정이 수면 내내 진동하며 다음날 아침에 현실을 빚어낸다고. 그렇기에 오늘 밤 잠드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무거운 채로 잠들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한 문장만으로 그 무게를 조금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해보겠습니다. 눈을 감으세요. 오늘 하루 중 가장 무거웠던 감정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억울함이든 피로함이든 말 못할 외로움이든 괜찮습니다. 그 감정을 밀어내지 마세요. 그저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제 속으로 이 한 문장을 말해보세요. 나는 그래도 괜찮아질 수 있다. 이 문장은 기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행복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한 칸 위로 올라갈 가능성을 허락하는 문장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브라함 힉스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당신이 기분 좋게 느끼는 것이 곧 우주와 정렬되는 것입니다. 거대한 깨달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명상 수련이 수십 년 쌓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조금 더 가벼운 감정을 선택하는 것, 그 작은 선택이 당신을 근원 에너지와 한 칸 더 가까이 연결시킵니다. 오늘 밤 당신이 품는 이 작은 감정의 이동이 우주에 보내는 조용한 신호가 됩니다. 이 강연이 오늘 밤 당신의 잠재의식에 조용히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내면은 더 나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억지로 믿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 고요함 속에 잠시 머물러 보세요. 내일 아침 어제보다 조금 더 가벼운 당신이 눈을 뜰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에너지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합니다. 오늘 밤도 편안히